아빠, 준호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인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매주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도 하세요. 하지만 박철민은 딸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뭔가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상견례 날 김준호를 직접 만난 순간 박철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목소리까지도 20년 전 기억 속의 누군가와 똑같았거든요. 설마 그 사람의 아들일까? 과연 김준호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가 수진이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성건설 본사 62층 회장실에서 박철민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건설업계에서 성공을 거둔 박철민은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 되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딸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죠. 오늘은 28살 외동딸 수진이의 첫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손목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약속 시간까지 1시간 반이 남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요?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박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박철민에게는 숨겨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7명의 현장 근로자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떠넘겨진 채 억울하게 죽어간 하청업체 사장 김철수. 그 기억은 여전히 박철민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고통스럽게 꿈틀거리고 있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자신의 성공이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매년 익명으로 유가족들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속죄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 차순자가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괜찮을 거예요. 차순자가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아내의 손길을 느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그래도 우리 딸 첫 상견례인데 완벽하게 해야지. 박철민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비뚤어져 있는 게 신경 쓰였죠. 차순자가 다시 매듭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보는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그렇게 자랑하는 걸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일 거예요. 차순자의 말에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수진이 눈은 정확했으니까 말이죠. 사실 박철민은 수진이를 키우면서 과도하게 보호해왔습니다. 혹시 자신의 과거가 딸에게 해를 끼칠까봐 항상 두려워했거든요. 수진이가 다니던 학교도 최고급 사립학교였고 친구들도 모두 재벌가 자제들이었죠. 박철민은 돈으로 딸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아버지의 과보호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간호사가 되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오자 박철민과 차순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수진이는 오늘 특별히 예쁘게 차려입었죠. 아빠, 준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아과 의사인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수진이가 연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박철민은 딸의 말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죠. 의사라니, 그것도 소아과 전문이라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김준호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키도 크시고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마음씨가 너무 착해요. 환자들한테 정말 친절하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치료비를 받지도 않아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김준호요. 수진이가 대답했죠.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김준호, 의사, 봉사활동. 듣기만 해도 믿음직한 사람 같았죠.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3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본 박철민은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오늘 명동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빠 마음에 꼭 들 거예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수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괜찮을 거예요. 차순자도 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그렇게 자랑하는 걸 보니 정말 좋은 분 같네. 잘생겼니? 차순자가 장난스럽게 물었죠. 엄마. 수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박철민은 딸의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28년간 키워온 딸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자신의 과거가 딸의 행복을 망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해둔 명동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죠. 수진이 상견례를 위해 특별히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죠. 박철민은 양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순자는 화장을 고쳤습니다. 수진이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으며 긴장하고 있었죠. 박철민은 서재에서 잠시 20년 전 사고 관련 신문 스크랩을 꺼내봤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인쇄된 그 끔찍한 사고 소식을 보며 가슴이 저렸죠. 7명 사망, 건물 붕괴 사고,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 김철수 구속. 박철민은 그 신문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과거를 잊고 딸의 행복에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출발 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박철민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죠. 30년간 사업을 해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딸의 예비 사위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수진이가 그토록 자랑하는 김준호라는 사람 말이죠. 택시 안에서 박철민은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김준호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30년간 쌓아온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명동의 고급 한정식 집 앞에 도착한 박철민 가족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죠. 준호 오빠가 곧 올 거예요. 박철민은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긴장을 달랬습니다. 차순자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죠. 그때 한정식 집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젊은 남성이었죠. 수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 준호 오빠 왔다.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반겼죠.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박철민은 상대방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죠.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이마의 모습까지도 너무나 익숙했죠.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설마. 박철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죠. 김준호의 얼굴은 20년 전 하청업체 사장이었던 김철수와 똑같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매, 곱게 뻗은 코,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김철수와 흡사했죠. 박철민은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혹시 김철수의 아들인가?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 목소리까지도 기억 속에 누군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으며 간신히 대답했죠. 아, 네. 박철민입니다. 박철민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김준호가 느꼈을까요? 김준호는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차순자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준호라고 합니다. 차순자는 김준호의 예의 바른 모습에 호감을 느꼈죠. 어머, 정말 수진이 말대로 잘생기셨네요. 반갑습니다. 한정식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박철민은 계속해서 김준호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볼 때마다 당시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죠. 김철수, 그 사람의 아들이 맞나? 박철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얼굴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김준호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왜인지 박철민을 너무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개별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상견례가 시작됐죠. 김준호는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어른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싶어서 일찍 왔습니다. 김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죠. 박철민은 물잔을 들며 손 떨림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준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았죠.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이 말로는 의사라고 들었는데 어떤 과 전공이세요? 소아과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선택하게 됐어요. 김준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박철민은 그 미소를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 미소마저도 기억 속에 누군가와 닮아 있었거든요. 정말 착하시네요. 요즘 소아과 의사 구하기 힘들다는데 차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준호 오빠는 매주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박철민은 김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그런데 김준호의 다음 말이 박철민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저도 건설업계와 인연이 있어요. 김준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박철민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어떤 인연이세요? 차순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죠. 아버지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거든요. 김준호의 말에 박철민은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김준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목이 메어 대답하기 힘들었죠.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반가워요. 김준호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상대방의 표정에서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했지만 김준호는
너무나 완벽하게 감정을 숨기고 있었죠.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연기를 하는 것일까? 박철민의 혼란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김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혹시 20년 전 강동구 건설 현장 사고를 아시나요? 그 질문에 박철민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차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아, 그냥 아버지가 그 사고로 돌아가셔서요. 김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박철민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김준호는 분명히 김철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철민의 머릿속은 그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04년 여름 서울 강동구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 말이죠. 당시 박철민은 대성건설의 상무였고 회사의 수익을 위해 공사비 절감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으로부터 무리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공사비를 30% 절감하라는 지시였죠.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승진을 위해 그 명령을 따르기로 했죠. 철근을 줄이고 콘크리트 강도를 낮추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하청업체들이 반대했지만 박철민은 강행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김철수였습니다. 김철수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그는 박철민의 지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님,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인명사고가 날 수 있어요.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죠. 하지만 박철민은 김철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책임진다. 다른 업체들은 다 하겠다고 하는데 김 사장만 왜 이래? 박철민이 단호하게 말했던 그날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박철민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계약을 파기하면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새벽 2시 부실 시공으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죠. 7명의 현장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었고 어린 자녀를 둔 가장도 있었죠. 박철민은 그날 밤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시체들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박철민은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했죠. 박철민은 그날 밤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모든 책임을 김철수에게 떠넘겼죠. 하청업체에서 임의로 설계를 변경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김철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상무님께서 지시하신 거잖아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다고요. 하지만 박철민은 모르쇠로 일관했죠. 증거도 없었습니다. 박철민이 미리 관련 서류들을 모두 없애버렸거든요. 심지어 현장 감독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까지 했습니다. 결국 김철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죠. 그 과정에서 김철수의 가족들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해 이혼을 요구했고 당시 10살이었던 아들 준호는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나쁜 사람이라며 면회조차 거부했죠. 김철수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박철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상무님,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커서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박철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죠. 김철수는 감옥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죠.
박철민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철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때부터 박철민의 진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김철수와 7명의 희생자들이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죠. 박철민은 양심의 가책에 견디지 못해 익명으로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수억 원씩 보냈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매년 사고 날짜에는 절에 가서 7명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자기 만족에 불과했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철수에게 아들이 있다는 소식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아들 준호가 홀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아버지를 범죄자로 알고 자라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철민은 그 소식을 듣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김준호라는 이름도 박철민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청년이 설마 그 김준호일까요? 나이도 맞고 이름도 같고 심지어 아버지를 닮은 얼굴까지. 박철민은 점점 확신하게 됐죠. 그리고 김준호가 건설 현장 사고를 언급한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준호 오빠랑 이야기 좀 해보세요. 박철민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김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김준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 눈빛에서 복수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 것일까? 박철민의 혼란은 극에 달했죠. 그때 김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사고로 구속됐던 하청업체 사장 김철수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김준호의 질문에 박철민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죠. 여보, 괜찮아요? 차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도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죠. 아빠, 어디 아프세요? 박철민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김준호는 박철민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김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죠. 박철민은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김준호는 분명히 복수를 위해 온 것이었죠. 20년 동안 준비해온 치밀한 계획이었을 거예요. 정말 안 됐네요.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로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김준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박철민 뿐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박철민은 식욕을 잃었습니다. 김준호가 정체를 드러낸 이상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차순자가 김준호에게 반찬을 권하며 말했죠. 많이 드세요. 젊은 분이 이렇게 예의 바른 건 처음 봐요. 김준호는 감사하다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은 곳을 선택해 주셨네요.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희 어머니가 음식점 고르는 눈이 정말 좋으세요. 박철민은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계속 김준호를 관찰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김철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특히 웃을 때의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아버지와 달리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있었죠. 복수를 위해 오늘까지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강동구에서 자랐어요. 김준호의 대답에 박철민은 더욱 긴장했죠. 김철수가 살던 곳도 강동구였으니까요. 정확히 어디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철민이 추가로 물었습니다. 천호동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살았어요. 김준호가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죠. 박철민은 그곳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김철수의 집 주소였거든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차순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죠. 김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침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연기일 수 있었죠. 박철민의 젓가락이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딸랑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죠. 아, 죄송해요. 박철민이 당황하며 젓가락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준호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매년 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박철민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김준호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 분이 계시나요? 박철민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익명으로 매년 거액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김준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비록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박철민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럼 진실을 모르는 건가? 하지만 김준호의 다음 말이 박철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아버지가 사람들을 죽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죠. 김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김준호가 박철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박철민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떤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철민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거든요. 부실 시공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강요했죠. 김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이제 김준호의 진짜 목적을 알 것 같았습니다. 복수였죠. 20년을 기다린 치밀한 복수. 그리고 그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수진이와의 만남이었을 거예요.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준호 오빠는 정말 착해요. 매주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어려운 환자들 치료비도 대신 내주시곤 해요. 그런 김준호를 보며 박철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선행도 복수를 위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일 수도 있었죠. 준호 씨는 언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나요?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김준호의 대답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죠. 사람을 살리는 일과 동시에 누군가를 벌하는 일. 그리고 김준호가 다음에 한 말이 박철민을 완전히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것을 알고 있어요. 김준호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뭐가 더 무섭다는 거죠?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거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김준호가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철민은 김준호의 진짜 계획을 깨달았죠. 단순히 자신을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폭로하여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철민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순자와 수진이는 김준호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이야기꽃을 피웠죠.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예의도 바르고 성실해 보이고. 차순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준호 오빠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수진이도 기뻐했죠. 박철민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김준호의 마지막 말뿐이었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복수보다 무섭다고 했던 그 말. 김준호는 분명히 자신의 과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특히 수진이 앞에서 말이죠.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차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 같아서 다행이다 싶어서. 박철민이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준호에게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수진이에게 먼저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후에도 박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김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차가운 미소, 그 계산적인 눈빛, 그 무서운 계획까지. 그때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박철민은 결심을 했죠.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김준호가 정말 복수를 위해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철민은 오랜 친구인 사립탐정 이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야, 나야. 시간 있을 때 좀 만나자. 이경수는 박철민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죠. 철민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이경수는 20년 이상 사립탐정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박철민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죠. 그리고 당시 사건의 진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철민아, 뭔가 큰일이라도 있나? 내가 이렇게 초조한 모습은 처음 보는데. 이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경수야, 한 사람을 조사해 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런데 누구를 말이야? 이경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김준호라는 사람이야. 30살 소아과 의사.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그때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이경수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죠. 김철수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이경수는 그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 만약 복수를 위해 접근한 거라면 큰일이야.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해. 내 딸이 그 사람과 사귀고 있거든. 박철민이 절망적으로 말했죠. 이경수는 친구의 복잡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며칠 시간을 줘. 정확한 정보를 알아볼게. 이경수가 약속했죠. 한편 수진이는 김준호와의 만남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러 온대요. 수진이가 기쁘게 말했죠. 박철민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김준호가 자주 집에 오면 올수록 위험했거든요. 언제든지 진실을 폭로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 그래. 박철민이 어색하게 대답했죠. 아빠는 준호 오빠가 마음에 안 드세요? 어제부터 표정이 이상해요.
수진이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딸이 처음 데려온 남자라서 조심스러운 거야. 박철민이 둘러댔죠. 그런데 준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수진이가 계속 자랑했습니다. 박철민은 딸의 말을 들으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됐죠. 만약 정말 김철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빠, 사실 준호 오빠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무슨 말을? 박철민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20년 전 사고까지 정확히 알고 있고. 수진이의 말에 박철민은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리고 이상한 건 그 사고에 대해 말할 때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같았달까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김준호는 분명히 복수를 위해 온 것이었고 그 복수의 칼날은 이미 수진이에게도 향하고 있었죠. 며칠 후 이경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민아, 조사 결과가 나왔어. 만나자. 이경수의 목소리에는 뭔가 심각한 기운이 있었죠. 박철민은 급하게 이경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경수는 두꺼운 파일을 박철민 앞에 놓으며 말했죠. 철민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박철민은 파일을 열어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준호, 1994년생, 서울 강동구 출생. 아버지 김철수는 2004년 건설 현장 사고 관련으로 실형을 받고 감옥에서 사망. 박철민의 예상이 맞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민아,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있어. 이 친구가 그동안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해 왔어. 이경수가 심각하게 말했죠. 무슨 뜻이야? 박철민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 내 가족관계, 사업 현황, 일상생활까지 모든 걸 조사했다고. 이경수의 말에 박철민은 완전히 당황했죠.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야. 이 친구가 의대에 진학한 이유도 너 때문이야. 이경수가 파일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보여줬죠. 박철민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대 진학도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다니. 그럼 수진이와 만난 것도? 박철민이 물었죠. 그것도 우연이 아니야. 이 친구가 수진이가 일하는 병원에 일부러 지원했어. 3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야. 이경수의 말에 박철민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니. 수진이의 사랑도 자신들 가족의 행복도 모두 복수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친구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알아? 이경수가 섬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너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야. 가족도 사업도 명예도 모든 걸 잃게 만들려고 해. 이경수의 말에 박철민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전의 죄가 이제 돌아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죠. 그날 밤 박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경수가 들려준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김준호는 지금까지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해왔고 이제 그 계획이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었죠. 박철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김준호와 직접 대면해야 할까? 하지만 어느 쪽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민은 수진이를 조용히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준호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와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박철민이 물었죠. 병원에서 만났어요. 준호 오빠가 소아과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수진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었지? 박철민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죠. 6개월 전쯤이었나? 그런데 아빠,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수진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박철민이 둘러댔죠. 하지만 박철민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6개월 전이라는 시기도 너무 절묘했거든요. 바로 박철민이 김철수의 20주기 제사를 지낸 직후였으니까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며칠 후 이경수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민아, 더 무서운 걸 발견했어. 이경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뭔데? 박철민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김준호가 다니는 무료 진료소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 그곳이 바로 20년 전 사고 현장 근처야. 이경수의 말에 박철민은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리고 그 진료소 이름이 뭔지 아나?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망진료소야. 그런데 그 희망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 이경수가 설명했습니다. 무슨 의미? 박철민이 물었죠. 아버지의 복수에 대한 희망이라는 뜻일 거야. 이경수의 말에 박철민은 완전히 확신하게 됐죠. 김준호의 모든 행동이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내 회사 직원들과도 접촉했어. 이경수가 말했죠. 우리 회사 직원들과? 박철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비서 김미영 씨와도 몇 번 만났어. 물론 우연을 가장해서 말이야. 이경수의 말에 박철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준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복수하려는 거구나. 박철민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복수치고는 너무 돌아가는 방법 같아.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경수가 의아해했죠. 박철민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죽이거나 해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복수를 원하는 거였죠. 가족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을 거예요. 박철민은 그날 밤부터 김준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 직접적으로 헤어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수진아, 요즘 일이 바빠서 결혼 생각은 천천히 하는 게 어떨까? 박철민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빠, 아직 결혼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수진이가 의아해했죠. 아, 그렇구나. 그냥 아빠 생각일 뿐이야. 박철민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준호의 병원에 익명으로 민원을 넣기도 했죠. 의료진의 진료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실하게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했죠. 박철민의 방해 공작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울먹이며 집에 들어왔죠. 아빠, 준호 오빠 병원에 이상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수진이가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가슴이 찔렸지만 모른 척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속상하겠네. 네, 정말 속상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철민은 딸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졌죠. 자신의 행동이 딸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이가 다음에 한 말이
박철민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빠, 그런데 준호 오빠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무슨 말? 박철민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의 말에 박철민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준호가 자신의 방해 공작을 눈치챈 것이었죠.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도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질문? 박철민이 긴장하며 물었죠. 아빠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고요. 그때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이제 김준호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철민의 휴대폰에 이경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철민아, 지금 당장 만나자.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이경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절박함이 있었죠. 박철민은 급하게 이경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경수는 창백한 얼굴로 박철민을 맞았습니다. 철민아, 큰일이야. 김준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경수가 급하게 말했죠. 무슨 뜻이야?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20년 전 사고의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어.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고. 이경수의 말에 박철민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떤 증거들?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조작된 서류들의 사본, 그리고 내가 유가족들에게 보낸 위로금의 증거까지. 이경수가 설명했습니다. 박철민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걸 언제 공개할 건지 아나? 이경수가 물었습니다. 언제? 박철민이 간신히 물었죠. 수진이와의 결혼식에서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할 계획이래. 이경수의 말에 박철민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딸의 결혼식이 자신의 파멸의 무대가 될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박철민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김준호와 직접 만나봐. 협상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경수가 조언했죠. 박철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준호와 만나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당시의 죄는 너무 무거웠고 김준호의 분노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날 밤 박철민은 결국 김준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준호군, 시간 있을 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 아버님. 저도 마침 할 말이 있었는데요. 언제 만나실까요?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시죠.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용한 곳에서 만나죠.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김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그 말투에서 박철민은 김준호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조용한 카페에서 박철민과 김준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철민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죠. 김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김준호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죠. 준호 씨, 혹시 나를 알고 있었나요?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물론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박철민은 그 대답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수진이에게 접근한 것도? 박철민이 물었죠.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알게 되면서 계획이 바뀌었죠. 김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박철민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요. 단순히 사장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딸도 함께 고통받게 만드는 거죠. 김준호의 말에 박철민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차가운 계산, 그 잔인한 계획을 보며 김준호가 얼마나 깊은 증오를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김준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죠. 이 안에 사장님의 모든 죄증이 들어있어요. 20년 전 사고의 진실, 조작된 서류들, 그리고 사장님이 보낸 위로금의 증거까지. 박철민은 그 파일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언제 공개할 건지 아시죠? 김준호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박철민은 이미 이경수에게서 들었지만 직접 김준호의 입에서 듣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말이에요. 모든 하객들과 수진이 앞에서 사장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쌓인 분노가 가득했죠. 제발 수진이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박철민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이 제 아버지를 생각했나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김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박철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박철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후회요? 그동안 제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김준호가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죄인으로 만든 세상을 원망하며 매일 울었고 저는 아버지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김준호의 말에 박철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도 김준호에게는 위선으로 보였죠. 이제 와서 눈물 흘리면 뭐해요? 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김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철민이 절망적으로 물었죠. 사장님이 20년 전에 해야 했던 일을 지금 하세요.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지는 거요.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딸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박철민이 애원했죠. 그건 사장님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우리 가족 걱정은 하지 않았잖아요. 김준호의 말에 박철민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김준호가 갑자기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김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무슨 방법이죠? 박철민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저와 헤어지게 만드세요. 그럼 결혼식에서 공개하지 않겠어요. 김준호의 제안이었지만 그것도 잔인한 선택이었죠. 딸의 사랑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박철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이 폭로되는 것과 딸에게 직접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시간을 좀 줘요. 박철민이 간신히 말했죠.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결정하세요. 김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당시 사고의 죄는 너무 무거웠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박철민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준호가 수진이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이었죠. 수진이는 너무 기뻐하며 집에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저에게 청혼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박철민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김준호의 계획이 한 걸음 더 진행된 것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반지를 주시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가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곧 그 행복이 모두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박철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딸에게 직접 진실을 말하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었죠. 박철민은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이에게 직접 모든 것을 말하기로 한 것이었죠. 결혼식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이 폭로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박철민은 수진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박철민이 무겁게 말했죠. 네, 뭔데요? 수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관련된 일이야.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준호 오빠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아빠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건설 현장 사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김철수에게 떠넘긴 일까지. 수진이는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준호 오빠의 아버지가 그분이라는 얘기세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너에게 접근한 것도 복수를 위해서야. 박철민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준호 오빠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세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죠. 아빠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럴 거야. 박철민이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복수를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까지. 너무 충격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아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동안 숨길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박철민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죠. 수진이는 아버지의 사과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거짓 위에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와 헤어져야 해.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박철민이 말했죠. 하지만 수진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준호 오빠가 복수만을 위해 저에게 접근한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딸을 말렸지만 수진이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죠. 다음 날 수진이는 김준호를 만나 직접 진실을 물어봤습니다. 준호 오빠, 저에게 솔직히 말해주세요. 오빠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복수를 위한 거예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죠. 김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김준호가 차갑게 말했죠. 그럼 정말 복수를 위해서였나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너를 알게 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 김준호가 말했지만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죠. 그럼 왜 아빠에게 그런 협박을 했어요? 수진이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20년 동안 기다린 복수니까.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죠.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복수를 포기하지 않는 김준호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오빠의 복수 도구인가요?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너는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내 아버지의 복수도 포기할 수 없어. 김준호가 괴로워하며 말했죠. 수진이는 그런 김준호를 보며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복수를 선택한 김준호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끝이에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이해해줘. 김준호가 애원했지만 수진이는 돌아서서 떠났죠. 그날 밤 수진이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와 헤어졌어요. 수진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죠. 박철민은 딸의 결정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며칠 동안 우울해했지만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과거는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요. 한편 김준호는 수진이와 헤어진 후 복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결혼식에서 진실을 폭로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죠. 박철민에게 연락해서 마지막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김준호가 전화로 말했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수진이와 헤어진 것은 사장님의 승리예요. 김준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승리라고 할 수 없어요. 모두가 상처받았으니까요. 박철민이 말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그 후 김준호는 예상 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박철민을 고발하는 대신 조용히 사라진 것이었죠. 수진이를 잃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후 박철민은 김준호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수를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박철민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수진이의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도 점차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1년 후 박철민은 익명으로 사고의 진실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었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준호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거든요. 박철민은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철수와 7명의 희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박철민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짊어져왔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출소 후 박철민은 건설업을 그만두고 사회봉사에 전념했습니다. 김준호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았죠. 수진이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상처가 아물었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진실의 무게와 용서의 의미였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거짓보다는 진실이 결국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죠. 박철민과 김준호는 다시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